자, 세원고 오늘은 7번부터 교재 이제 바로 해설 진행할게요. 7번부터는 내용이 조금 빡세지긴 하는데 고3 지문이 아무래도 좀 섞여 있어서 그런 느낌이 좀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7번부터는 좀 내용 위주로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내용 숙제가 좀 완전하지 않은 채로 수업을 혹시 지금 듣고 있다면 미리 학교 진도 내용 정리 밑에 보면 한글로 제가 써놨잖아요. 그죠? 한글 해석을 미리 한번 읽어보고 한글로 대강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걸 먼저 파악하고 좀 수업을 듣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수업을 하니까. 네, 참고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자, 1번부터 6번 그리고 교과서에서 이미 다뤘던 좀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그런 어휘는 이제 슬슬 7번부터는 조금씩 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지문이 이제 많아지잖아. 그래서 조금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어휘가 막 너무 횡하다 해서 이거 중요성이 안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중요성이 진짜 그만큼 떨어지면 내가 중요성의 하, 중, 상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니까 그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는 거는 어쩌면 중첩되거나 단어가 너무 쉬워서 상투적인 단어를 치환되어 어차피 우리가 그냥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수준이면 이제 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conflict는 명사로 쓰면 갈등이잖아요. 서로 충돌하는 게 conflict인데, conflicting 하면 그러니까 대립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대립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incompatible, irreconcilable, 발음이 갑자기 안 돼. 자, irreconcilable라고 하고, contradictory, opposing, contrary, clashing, antithetical. 단어 되게 어렵지?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단어를 좀 빡세게 어려운 단어도 좀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conflicting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속 나오는 단어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운 단어도 위주로 좀 잡아봤고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좀 외워놓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eek out 같은 경우는 찾아 나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딱 pursue 같은 단어랑 조금 대응이 되고요. 그다음에 A3 prevent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예방하다라는 뜻으로 avoid, evade, 특히 여기 refrain from은 별표 치시고 외우시고요. 저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뭐뭐를 삼가다, 하지 않으려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not도 마찬가지. 이건 다 뭔가 좀 도망치고 회피하는 거고요. 그 반이어 reinforce, strengthen, consolidate 같은 뭔가 좀 강화하고 굳건히 하다라는 뜻의 반이어도 같이 참고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긴 반이어도 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단어는 그냥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좀 어려운 단어는 시험에 임박했을 때 혹시 모르는 마음으로 좀 잡아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A2, A3는 어디서 좀 많이 본 단어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고 이제 문법으로 넘어올게요. 문법의 우선순위 좀 중이라고 해놨는데 나름 조금 포인트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만 좀 잡으면요. 자, 저 메시지라는 명사가 나왔고 이제 대신에 누가 봐도 이게 쟤랑 연결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법에서는 저게 관계사냐 접속사, 즉 동격이냐만 찾으면 되는데 saying the wrong thing can get you in trouble. 이건 뭐 그냥 부사로 보시면 되고 be in trouble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전반적으로 문장의 구성이 다 완전하죠. 그러니까 얘는 동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hey do what one'd expect. expect는 타동사예요. 근데 목적어가 없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they do는 타동사라서 목적어가 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그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부어 자리에 들어가서 명사 역할을 하면 우리가 비로소 그걸 관계대명사 what이다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B3 보면은 they talk to people they already agree with가 뭐뭐와 동의하다인데 전치사가 뒤에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근데 그 목적어가 여기에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선행사는 people로 보면 되겠죠. 자, 간단하고요. 자, even arguing. 자, mother 같은 경우는요. 뭐뭐를 하려고 막 애쓰다, 성가시게 막 뭔가를 하려고 하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avoid랑 비슷한데 avoid 같은 이렇게 도망치다, 회피하다 이런 단어들 이렇게 mother나 avoid가 나오면요. 뒤에 ing식 동명사가 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don't bother arguing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a girl polar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don't bother를 쓰고 싶지 않으면 만약에 avoid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arguing이라고 해야겠지. 둘 다 동명사가 오니까. 그 왜 중학생 때 여기 투부정사 와야 돼, 동명사 와야 돼, 아니면 둘 다 왔을 때 뜻이 달라져. 뭐 그거 한번 배운 적 있을 거야. 스탑 투랑 스탑 ing. 그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참고로 잡아두시고요. 자, 요거는 that follows 동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겠지 뭐, 그지? 그 다음에 with the highest levels of lab education 하고 딱 단수로 끝나는데 has가 아니라 have야. 왜? 주어는 education이 아니라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니까 복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수일치 조심하시고요. 자, B7은 자, they disagree. 아까랑 똑같아. agree with라고 했잖아. 뭐뭐에 찬성하다, 뭐뭐에 동의하다. 그러면 disagree with 하면은 뭐뭐에 반대하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 intelligent people를 수식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왔죠. 왜? 그 사람들한테 disagree, 반대한다라고 해야 되니까 with whom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온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in order to 부정사. in order to는 왜 너네 to 부정사 하면은 뭐 부사적 용법으로 썼을 때 뜻이 되게 여러 개로 갈린다 막 이런 식으로 배운 적 있을 텐데요. 얘는 in order를 써서 to 부정사 쓰면요. 무조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prevent,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문법 포인트는 다 중3에서 고1 수준이죠. 그러니까 크리티컬하다, 뭔가 문법 문제를 낼 만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문법 포인트가 있어서 좀 거슬리는 정도의 느낌이죠. 그래서 대놓고 문법 문제를 못 출제할 여지도 있겠으나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 즉 이 지문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만약에 한다면은 문법이랑 어휘 같은 걸 섞어서 서술형으로 응용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출제될 수 있지 문법을 센터로 내기에는 조금 에너지가 약합니다. 자, 요거는 문장 독해도 그래서 문법 포인트의 짜잘짜잘함 때문에 딱히 문장 단위로 뭔가 문법성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7번은 문장 딱히 없고요. 자, 바로 이제 논리연구 5페이지 펴서 이 지문의 내용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도입부를 보면요. 학생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너 이제 앞으로 잘못된 얘기하면 넌 나한테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쳐. 애들이 당연히 주눅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내 말 잘 들어준 애랑만 얘기할 거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 입국 닫고 그냥 가만히만 있고 그리고 그냥 막 열렬하게 막 말싸움 좋아하는 애들이랑 막 싸우려고 굳이 하지 않겠죠. 왜? 해봐야 나만 손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정리할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나와 다르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얘기를 못하게 하면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만 얘기하려 한다. 자, 그래서 나와 다르거나 잘못된 얘기를 못하게 하면 그러면 자기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만 얘기하게 한다라는 거죠. 잠깐만 분필 좀 바꿀게요. 자, 자, 그런 거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3번. 그래서 개념을 제시해요. Group polarization. polarize는 양극화하다, 양 끝에 있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집단 양극화의 개념을 제시하는 거죠. 이게 결국 뭐야? 자기가 알고 싶고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사람하고만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런 사람과 자꾸 얘기하니까 서로 양극단으로 찢어지겠지? 그러니까 섞이지 못할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뭐 한다? 졸업생들한테 쭉 끌고 간다. 이게 문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단 양극화가 뭐냐라고 해서 개념을 구체화하는데 거기서 실험을 제시합니다.
자, 실험을 제시하는데 실험에서 뭐라 하냐면 고학력자의 수, 그러니까 저기 대학교를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대학원까지 가고 배움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자기와 반대되는 관점을 가진 사람과 얘기할 빈도가 적고요. 오히려 반대로 막 고등학교도 심지어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과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할 수 있었다. 근데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래서 여기가 밑줄 치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한 거예요. 에코 챔버는 뭐라고 할까? 이거 에코 챔버를 영어로 에코 챔버라고 하니까 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우리가 말을 하면 그 우리 노래방에서 그 에코 있잖아요. 에코 모드. 에코 모드는 내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했을 때 그 울림 소리 와 와 와 와 이렇게 울리는 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에코 챔버, 챔버는 방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에코 챔버에 딱 앉으면 내가 얘기하면 어떻게? 내 얘기만 계속 들리지.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계속 듣는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지? 그래서 오히려 고학력자일수록 오히려 고학력자일수록 집단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 즉, 집단 양극화의 현상이 심화된다라는 건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엄청 고집스럽고 엄청 뻣뻣하고 유연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장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 오히려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당연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배움의 깊이를 더 나아가게 해야 사회에 보탬이 되지 않겠어? 그래서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훌륭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와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 나서면서 여기 confirmation bias가 돼 있죠?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확증 편향은 진짜 많이 쓰이는 사회학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계속 믿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정치든 사회든 내가 딱 봤을 때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주장을 강화할 법한 그런 주장과 증거만 찾아 나서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거랑 반대되는 건 다 묵살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교육은 학생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과 다른 생각을 수용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진정한 교육은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 교육이에요. 교육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고하고 자기의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애들이 알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자? 자기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도 수용하며 쟤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시키고 그래서 오히려 더 발전한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양극화를 더 오히려 심화시키고 집단을 더 분열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꼭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문 주제는 교육은 대학 교육이라고 해야겠죠. 대학 교육은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 확증 편향이라는 건 집단 양극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확증 편향은 집단 양극화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집단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다양한 생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의미로 나왔기 때문에
중심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중심 내용을 물어보면서, 잠시만, 요거는, 그리고 어휘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어휘 추론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단어가 우선순위 하였던 거는 전반적으로 다 쉬웠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혹여나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유반어가 더 나올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바로 8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8쪽. 내용이 좀 추상적이어서 뭔 말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자, 정확히 보면요. 요건 딱 핵심이 명확하게 갈려요. 맨 끝에만 잘 보면 되는데, 맨 끝이랑 가운데. 자, new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새로운, 자, 이런, 너무 쉬운 단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볼 법한 단어는 조금 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고급 어휘로 치환될 가능성이 높죠. 혹시 몰라서 novel, innovative, 이런 혁신적인, 참신한, 이런 뜻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predictable은 예측 가능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있음직한 이라는 뜻이죠. 특히 probable, plausible, feasible 요 세 단어는 되게 중요해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생활 내내 보게 될 단어니까 지금 눈여겨서 좀 보시고 explicit은 명백한,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드러난다는 뜻인데 그래서 obvious, specific, 그 다음에 precise 같은 단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 단어를 치환한다라고 했을 때 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단어들로 좀 치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어휘 중요성을 제가 하라고 잡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을 좀 볼게요. 문법도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앞에서 본 7번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문법을 내라고 하면 뭐 낼 수는 있겠는데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대놓고 문법으로 출제할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let's return to a time. 자, 시간으로 돌아가는데 그 시간 안에서 photographs, 사진이 were not living color. 그러니까 살아있는 색깔, 그러니까 컬러란 뜻이야. 우리 컬러 사진, 흑백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컬러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고요. Let's return to a time in which photographs were not in living color 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관계부사 when이 a time의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내면서 오히려 더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when으로 치환할 수 있겠고요. 자, 2번 보면 as we do today. 자, 누가 봐도 요거는 대동사죠. 대동사. 그래서 동사를 대신한다라는 뜻인데 people refer to pictures as photographs. 자, refer to는 언급하다, 참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라는 거를 언급하는데요. B라고 언급을 해요. A를 B로 언급하다, 일컫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사람들이 저 시기 때는 사진을, 그러니까 pictures를 다 photographs라고 얘기했어요. black and white photographs라고 안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진, 컬러 사진이 너무 흔하죠. 근데 한 1920년, 1930년대로 가면 컬러 사진은커녕 흑백 사진밖에 없었겠죠. 근데 1920년대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가서 사진을 보고 이건 흑백 사진이네 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as we do today 우리가 일컫는 것처럼 옛날에 그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거는 refer to를 얘기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게 refer랑 뭐뭐를 일컫다라고 하려면요. 이렇게 구동사라서 refer 하나로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to까지 나와줘야 돼요. 알겠죠? 혹여나 이거 막 대동사로 바꿔서 출제했는데 refer만 나왔다. 그럼 틀린 거야. refer to라고 해야죠. 그지? 그다음에 however, suppose we did include. 자, 여기서 did는요. 이거는 대동사고요. 동사를 대신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refer라는 동사를 대신한 거잖아요. 요 두는요. 저 두랑 좀 다르죠. 요거는 조동사예요. 조동사는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두는 뒤에 있는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고 강화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그냥 정말로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가정해봐.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포함했다고 phrase, 어떤 문구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저기 include가 쓰인 게 얘가 did로 시제를 과거로 전환하면서 제가 조동사수 동사 원형이 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I was given that. 자, give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쓰잖아요. 자, 제가 능동, 수동 구분하는 법은 타동인지 보고, 즉 타동사인지 보고 뒤에 목적 없으면 수동이라고 해라 라고 했지만 얘는 좀 다르죠. 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뭘 받았는지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동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요거는 나는 given, 주어졌다, 받았다, 대절 이하를.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요거죠. do. 그지? 그래서 접속사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call도 마찬가지죠. call도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리고 요건 당연히 o를 c라고 부르다니까 보통 명사가 나올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불리면 당연히 여기 있던 보어가 그대로 같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불리는 거죠. 이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또 명사 왔다고 또 무조건 calling 이러지 말고 쟤도 마찬가지로 명사 왔다고 무조건 giving 이러지 말고요. 근데 사실 B4나 B5는 중학생 때 나오는 거면 또 모를까.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고등학교 1학년이면 모를까. 사실 고2 때 문법을 내긴 좀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그 문법을 내기 좀 그렇다라는 게 좀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단어를 쫙 뿌리고 던진 다음에 보기에다가 그다음에 문법에 맞춰서 변형해서 빈칸을 채워라 라고 할 수 있겠지.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문법은 활용할 법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what if 만약에 우리가 자 여기 had called 그리고 조동사를 가정법을 나타내는 거는 우쿠슈마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그러니까 여기 might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그것도 뒤에 뭐가 나왔으니까 have 플러스 pp 그러니까 과거 완료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리딩 부스터에서 옛날을 뒤집는 거죠. 그러니까 what if 만약에 우리가 had called 불렀었다면 저 세계대전을 World War I이라고 그러니까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 근데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는 저걸 1차 세계대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웰도 똑같이 고조선이 2303 기원전 2333년 전에 건국이 됐다고 하는데 고조선에서 살던 사람들이 본인들 고조선이라고는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건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였는데 고려가 멸망하고 세워진 조선 왕조가 이제 뒤에 선조에 있었던 조선과 후세가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과 조선으로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1918년에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해버리면 그럼 우리 또 뭐야? 뒤에 2차 세계대전도 있어? 어차피 우리는 또 전쟁 일으키겠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야? 그지? 이 지문의 내용이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18년도에는 1차 세계대전을 부르지 않았겠죠. 엄청난 전쟁, 뭐 혼돈의 전쟁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had call, 우리가 진짜 1차 세계대전을 불렀다면 이러한 레이블, 이런 그러니까 이름표, 꼬리표라는 뜻이죠. 꼬리표, 레이블이. 그래서 그거 너네 내신 대비할 때 오른쪽에 각각 그 라벨지 붙이잖아요. 그 라벨이 영어로 레이블이에요, 레이블. 꼬리표죠. 이러한 꼬리표가, 즉 1차 세계대전이라는 이런 꼬리표가 아마도 만들었을 거라고요. The possibility. 자, 그리고 made 조심하세요. make는 만들었어. The possibility of a second world conflict. 두 번째 세계 전쟁의 가능성을 뭐로 만들었다? A predictable reality. 예측 가능한 현실로 만들었을지도 몰라.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2차 세계대전이 실제로 일어났지만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라고 우리가 이름 지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2차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한테 심어줄 수밖에 없어서 그게 결국은 또 다른 전쟁과 갈등으로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자, 여기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고요.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문법 포인트가 좀 빈약하다고. 그래서 문법 문제를 내기엔 좀 약한데 내려면 요거 물어보고 요거 정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A, B, C로 해가지고 박스형 어법은 낼 수 있겠네. 그지? 근데 그거 아니라면 저는 이 문장을 영작하라고 한다거나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건 조금 변형하기도 간단하죠. 그러니까 made the possibility of second world conflict a predictable reality 이런 식으로 목적어와 목적보어가 둘 다 명사잖아.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predictable 그냥 이렇게 해서 형용사만 쓰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훨씬 더 줄일 수 있잖아요. 그지? 그렇게 해서 한다든가 뭐 하는 식으로 좀 응용도 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문장을 외워버린 애를 좀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로도 출제 가능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 영작하는 이 센스는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좀 연습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논리 연구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논리 연구로 넘어오시면요. 11쪽이에요. 자, 그래서 도입이 좀 길어요. 도입이 좀 긴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진은 당연히 핸드폰을 찍은 칼라 사진들을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옛날에 한 1920년대 정도로 내려가면 그때 당시의 사진은 흑백 사진이 흔했을 거니까 우리가 지금 사진이라고 일컫는 건 칼라 사진이 아니라 흑백 사진이겠죠. 지금은 우리가 흑백 사진을 뭔가 조금 감성 사진을 찍는다라고 할 때 보통 사진 기법으로 쓰지 사실 흑백 사진을 기본값으로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칼라 사진 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가가지고 그때 당시로 돌아갔을 때 흑백 사진이라고 붙이는 건 그런 형용사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거죠.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쭉 얘기하는 건 요거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요약을 하면 지금 통용되는 개념을 과거에도 통용되지, 널리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통용되는 개념이, 즉, 사진이라고 하면 칼라 사진인데,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까요? 지금 통용된다라는 건, 지금에서 쓴 사진이 칼라 사진인데, 과거에 통용된 건 사진 하면 흑백 사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가서 사진을 할 때 굳이 흑백 사진이라고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통했던 게 지금은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번에서 핵심을 얘기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by highlighting that reality. 만약에 그러한 즉 이런 reality를 흑백 사진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인식하게 돼? 지금의 한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가능성에 뭔가 마인드를 열게 된다는 거죠. 그지? 지금 통용되는 개념을 이제 과거에 갖고 가면 당연히 안 맞겠지. 오히려 지금 게 더 발전한 거잖아.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통용되는 개념에서 이 칼라라는 건 더 발전한 개념이잖아요. 그럼 더 발전한 개념을 가지고 가서 비교해서 흑백 사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그때 당시에 지금에 비교해 봤을 때는 한계가 명확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현재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재적인 기회 같은 거를 포착할 수 있게 돼요. 뭐라고? 사진이 흑백이라고?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 흑백이라는 것에서 칼라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개념을,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되면 그런 게 이제 의식적으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개념,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야? 지금의 한계를 느끼게 하면은 이제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이 구분을 해보자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되풀이를 하는데요. 세계대전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하죠. 그래서 세계대전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라고 불렀겠어? The Great War.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빵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1차 세계대전은 이름이 제1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The Great War, 엄청난 전쟁. The War to End All Wars. 모두를 다 끝장내버리는 무시무시한 전쟁. 이런 식으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1918년에 한번 겪었는데 그럼 그게 1차, 이제 이게 2차. 그러니까 이제 봐봐. 현대인들은 1차와 2차 세계대전을 각각 18년도와 40년도에 겪었잖아요. 이제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 2000년대 이후에 이런 현대인들은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전쟁 억지력을, 그러니까 전쟁을 확산되는 걸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게 1차와 2차 전쟁에서 엄청난 전쟁의 참상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진과 영상 같은 걸로 목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중국이 자꾸 대만 침공해서 영토를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막 미국이랑 싸우고 이러면서 우리가 항상 국제사에서 염려하는 건 뭐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국지전과 지역적인 분쟁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 손 쳐도 이게 전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인식이 명확하게 자리 잡은 거죠. 우리 현대인에겐. 왜? 3차 세계대전이라는 가능성을 이 1차와 2차라고 국한지어서 이름을 지으니까 열리는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시 제시한 거죠. 예시를 제시한 거고 그 예시는 바로 세계대전 이름과 관련된 예시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 내용만 인식하시면 돼요. 물론 이 내용은 제가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여기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냥 저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그죠? 내용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럼 10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0번이 여기서 제일 중요하죠. We become conscious. 우리는 의식하게 된 거야. issues.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명확하게 인식할 때. 오케이.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의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가 계속 확전을 막으려고 국제기구도 두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 이 개념 때문에 그런 거죠. 그지? 그래서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의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마지막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정리해 볼까요? 자, 지금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면 새로운 가능성을 의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났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 가능성을 완전 배제 못하죠. 근데 그 세계대전이 땅 터지고 일어났을 때 그거를 1차라고 생각하면은 2차가 더 이상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선 안 돼. 나는 이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하고 의식할 수 있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한계를 딱 명확하게 굳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잘 보세요.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면 가능성을 의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키워드가 A와 B로 나뉘네. 그러면은 40번 요약 문제 딱 내기 좋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서술형으로 좀 출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조건 영작 가정법으로 그 아까 가정법 그 문장 있지? 그거 영작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휘 갖고 조금 빈칸 채워라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각각의 빈칸에 그러니까 각각의 핵심에 단어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정도는 좀 외우시고 유반어까지 챙기시면 틀릴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 되셨으면요. 9번 질문으로 오시고요. 9번 질문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14쪽으로 바로 오시고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조금 추상적이라서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요거는 만약에 내 지문 내용 모르면 꼭 반드시 한글을 꼭 한 번만 확인하고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한글로 읽으면 또 쉬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일단 단어만 좀 보죠. 자, 이게 장문복합, 즉 41번, 42번 문제였기 때문에 좀 길어서 좀 단어 잘라서 좀 보겠습니다. 자, lose sight of, 뭔가의 시야를 잃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unaware, 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한꺼번에 잡아서 뭔가를 잘 못 보는 거잖아. 대표적인 게 이제 blind죠, blind. 맹목적이다, 안 보인다. 그다음에 unconscious, 뭐 oblivious, oblivious는 망각하는, 잘 알지 못하는, 의식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oblivious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blind, ignorant, unconscious는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A2 out of sync라고 돼 있잖아. sync가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똑 맞춰서 쭉 가는 게 sync예요. 그래서 너네 립싱크라고 하잖아. 노래 그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입만 뻥긋거리는 거. 그래서 맞추는 거야. 딱. 근데 그게 out of 나가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싱크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논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뭔가 서로가 호환이 안 되고 양립하지를 못한다는 거니까 unfitting, unsuitable, 특히 uncompatible.
incomparable, uncomparables,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incomparable 단어는 펼치시고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지문의 핵심을 관통하는 유의어고요. 그다음에 mask가 이제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 그지? 근데 이 마스크를 동사로 쓰면 당연히 뭐야? 마스크가 지금 내 얼굴 가리고 있죠? 그래서 마스크가 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3 보면 뭐 conceal, 너네 화장품 컨실러 생각하면 되고요. disguise, camouflage, disguise는 camouflage를 위장시키다, 변장시키다라는 뜻이고요. veil은 우리가 그 베일에 휩싸여 있다,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할 때 그 베일이야, 베일. 이게 영어로. 그래서 가리다라는 뜻이고요. 혹시 몰라서 반의어도 좀 가져왔어요. reveal이라든가 reinforce, 그러니까 뭔가 드러내게 하고 더 굳건히 하게 해준다.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밑에. 그 밑에가 아니죠. 여기 원. 이거 실수 색치 안 했네. 원은 하나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성격이 하나만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데, 자, 원은 쉬우니까 single, 뭐 특히 exclusive는 다른 거 배제고 딱 하나라는 뜻이야. 그래서 배타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래서 한국지리 공부하면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배우잖아요. 그 E가 이 exclusive예요. 혼자만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solitary 그다음에 soul까지 다 외우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A5 adopt는 채택하다죠. 그러니까 선택하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새로운 걸 뭔가 받아들이는 걸 adopt라고 해요. 그래서 take in, accommodate, adjust, reconcile 요거 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휘 중요성은 제가 중이라고 해놨죠. 여기는 단어를 다 외우셔야 돼요. 단어 다 중요하고요. 상이라고 하지는 않은 게 치환되는 단어들이 다 너무 쉽죠. 그리고 뭐 mask라든가 one, adopt 이런 단어들이 조금 간단하고 1, 2학년 때 자주 보는 기초어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치환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서 그래서 중요성은 하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아셔야 되고요. 자, 어법은 하예요. 어법은 좀 구려요. 어법은 출제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렸을 때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로 지금까지 쫙이라고 해야겠네. 그럼 현재 완료 써야겠죠. 그래서 요 개념 때문에 from early childhood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라는 개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기 have spent는 현재 완료 써야죠. 그지? spend 나오고 목적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 동명사 나오는 거 이거는 뭐 중학교 전용 문법이죠. 자, 그 다음에 out of sync that completely mask. mask가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것만 알면 이게 주격이라는 건 1초 만에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부분 보시면 자, that are 하는 거 보니 주격 관계대명사. 자, 그 다음에 that there are drawbacks to being our true selves and rewards for adopt. 얘는 뒤에 바로 주어가 안 나오네. 뭐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잘 봐야 돼. We often, 우리는 자주 받아요. 타동사니까 목적어 와야겠죠. overtime은 시간에 걸쳐서, 시간을 나타내니까 부사죠. 버리고. from these outside influences, 이러한 바깥,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이것도 부사니까 버리고. 자, 그리고 이 대은 뭐예요? 메시지를 나타내는 동격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문법으로 그나마 출제할 만한 거리는요, 얘 하나에 before는 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하다라는 메시지를 종종 받는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there are drawbacks, 단점이 있어요. 뭐로 가는 단점? 자, 이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가 와야 돼서 동명사가 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dopting identities that are. 자,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 그다음에 relationships that support. 이것도 동사. 이것도 주격 관계 대명사. 그다음에 one 같은 경우는 부정대명사. 뭐 명확하게 저 명사를 가리키는 건 아닌데 쟤랑 비스무리한 그냥 아무 거니까 보편적인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쓴 게 one이죠. 자, 그래서 one 같은 경우는 수일치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So instead of developing behaviors, thoughts, and relationships that support our true selves, we develop ones. 자, 여기서 ones는 당연히 가리키는 게 얘네죠. 누가 봐도 복수형이지. 그러니까 S 붙었잖아. 얘네들. 그러니까 ones 복수로 처리해야 되고요. 얘도 please는 뭔가를 기쁘게 하다라는 타동사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격이죠. 문법은 되게 쉽지. 그나마 조금 괜찮은 문법은 요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격 접속사 대시 막 무더기로 나오잖아. 근데 저 대시 무더기로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대를 구분해서 한번 잘 표현해봐라 라고 하는 건 중학교 2, 3학년 애들이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걸 시험 문제 풀기에는 너무 머리가 커졌어요. 자, 나오면 개꿀인 거죠. 그지? 자,
지문에서는 문장 독해로 출제할 만한, 뭔가 배열 영쟁 이런 걸 출제할 만한 건 딱히 보이지 않아서 논리적인 것만 좀 보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 이건 안 한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not A but B의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걸 하기보다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보면 돼요. 그냥 이렇게 instead of는 not A but B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9번 논리 독해를 좀 볼게요. 자, 1번. 우리가 성격이 innermost, 가장 내면에 있는 층이래. personhood. 그러니까 who'd가 붙잖아. 이거 뭐뭐 다움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parenthood 하면은 부모다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childhood 하면 아이다움이란 뜻이야. 아이스러운 거. 그러니까 뭐 유년 시절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이 장난치고 웃고 떠들고 하는 그런 일련의 아이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이제 childhood라고 하는 거고요. neighborhood도 뭐야? 그 우리 이웃 동네스러움 이런 거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하면 딱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전형적인 모습들 다 일컬어서 후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개인성이라고 해볼까요? 우리 다움, 그러니까 인간다움에 가장 내면에 있는 게 personality, 성격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격에 대해서 오히려 뭐 한다? lose sight, 시야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되게 이상하죠? 성격이 개인을 규정하는 가장 내면의 측면이라서 역설적이죠. 오히려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야.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격, 본인이 MBTI 같은 검사를 해서 나는 이런 성격이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MBTI를 하기 전에 저는 이런 성격이고 저는 이런 성격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MBTI를 딱 했는데 뭐 내가 이런 성격이라고? 이렇게 깜짝 놀란 사람들 많죠. 성격이 우리 내면의 가장 안에 있는 가장 우리다움을 표현하는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걸 못 본다는 거죠. 너무 안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잘 모른다. 자, 자, 이렇게 도입부를 신선하게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2번에서 구체화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 unaware of their personality. 자기 성격을 잘 모르는 거죠. 자, 이제 거기서 이유를 얘기해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 얘기잖아.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뭐 하는 데 써? 또 채택하는 데 쓴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성격과는 좀 반대되는 거. 반대되는 정체성을 계속 배우도록 이렇게 압박을 받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게 뭐야? 우리의 원래의 성격과는 좀 반대되는 거. 즉, 우리의 성격을 좀 가리는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성격과 좀 반대되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평상시엔 되게 내성적이고 제 말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막 이런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근데 너네한테 막 공부 못하면 너네 뭐 왜 못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직설적으로 되게 막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우리가 왜 그러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성격을 가려버리는 가려버리는 맞지 않는 정체성을 수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랑은 맞지 않는 정체성을 수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이렇게 원인이라서 그래서 이런 결과다라는 거죠. 그죠? 자, 3, 4번. 그래서 more often than not 이거 하면 그냥 자주란 뜻이야. 자주 환경, 우리의 유소년 환경, 유년 시절의 환경이 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 잘못 이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가 된다? 어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야? 한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른이 돼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가 가족, 사회, 그리고 문화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크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뭔가 인상을 남기고, 그리고 우리한테 피드백을 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바른 걸 배우고, 올바른 걸 터득하고, 올바른 걸 훈련하고, 올바른 걸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사회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개인에 부합하는이 아니라 사회에 부합하는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개인적인 우리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정체성에 맞춰서 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전반적으로 다 어떤 거를, 나도 그렇고 너네도 그렇고 다 뭐를 배워요? 어른한테는 인사를 하고 예의를 갖추며, 그리고 존댓말을 통해서 경의와 존경을 표하고 막 이런 거 막 배우잖아. 그러니까 뭐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죄악시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 윗 어른한테, 할아버지한테 막 쌍욕파 부으면 유튜브 스타 되는 거잖아, 하루 만에. 그지? 그런 거에 있어서 절대 용납을 못 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그런 뜻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배우면서 어른이 돼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본인만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싸가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보다 나이가 많고 자기보다 지혜와 경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존댓말을 쓰면서 존경과 그런 것들을 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본능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본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후천적 정체성이죠. 자, 구체화 3. 그래서 5번에서 뭐라 하냐면, 비록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한 방향으로 쭉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갖고 태어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을 하나 딱 갖고 태어났어. 근데 우리는 종종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지. 외부의 영향력. 그러니까 이 외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이게 사회지, 사회. 사회의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단점을 이제 교육받게 되는 거야. 너 그렇게 너무 자기 주장 강하게 하면 안 돼. 어른들한테 싸가지 없다, 예의 없다는 소리 들으니까 절대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왜? 나는 직설적이고 나는 자기 표현을, 자기 주장을 잘하고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drawbacks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뭔가 차분하게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걸 다 듣고 자기의 의견을 발설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예의 바르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고. 근데 문제는 그게 뭐야? 자기의 원래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두 가지 트랙으로 보면 되죠. 원래 갖고 있던 성격, 그리고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성격. 그러니까 요거는 수용하도록 가르치고 요거는 버리도록, 폐기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지? 이렇게 교육을 하니 당연히 자기의 정체성, 진정한 본인의 정체성을 당연히 잃어버리겠지. 그래서 타인을 위한 정체성만 형성된 채 진정한 자신의 자아는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위한 정체성만 형성되고 진정한 자신의 자아는 상실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기쁘게만 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는 다 그러니까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 대신에, 그지? 그래서 내가 아까 나레이 버피 얘기한 거죠. 자, 저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웬만하면 다 해석하는 쪽으로 좀 갔어요. 좀 다른 질문들 해석했던 양상이랑 설명했던 양상이랑 좀 다르죠. 왜 그러겠어요? 이거 내용 물어볼 겁니다. 이거 지문도 다 길죠? 당연히 뭐야, 이거? 당연히 서술형이야.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서술형 출제가 유력하다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단어 다 외우셔야 돼요. 사회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상실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전 기본적으로 물론 여기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지문이 길어서요. 좀은 어렵게 내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어휘 판단, 유형 문작성, 그다음에 뭐 찾아쓰기 이런 거는 그냥 내용을 물어보는 건 다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서술형 쪽에서는 카멜레온, 그러니까 이걸로 내도 좋고 저걸로 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유반이어도 다 외우고 문법도 혹시 모르니까 외워 놓으세요. 왜냐면 빈칸으로 뚫어놓고 어휘 찾아서 쓰라고 할 때 어법의 변형에 맞춰서 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잡아놓은 짜잘짜잘한 어법 혹시 모르니까 잡아놓으세요. 물론 나올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렇게 해두시고 내용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아니라는 거죠. 뭐? 항상 타인이 원하고 타인이 좋아할 만한 자아상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진짜 내 자아는 잃어버린 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현대사를 좀 꼬집고 비판하려는 글이다. 자, 10번은 지금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필요한 것만 좀 잡고 빠르게 볼게요. 자, 10번은 조금 좀 그래. 이거는 10번 문제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쉽기도 하고요. 이게 원래 순서 배열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대의 문제로 무조건 나와요. 중심 내용.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 주제나 제목 같은 걸 묻는 문제로 나온다면 나오고 너무 난이도가 쉬워요. 그래서 이건 단어만 몇 개 좀 보면 돼요. impasse. impasse는 이거 그 영자신문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낑긴 상태란 뜻이야. 이거는 중요해. A1에 deadlock, stalemate, stand still, stand off 이거 다 외우세요. 요거밖에 없어요. 별표 치시고요. stated는 state가 말하다잖아. 이미 언급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미 언급됐다와 관련된 그래서 기존에 형성된이라는 뜻으로 유의어 잡아놨고요. underlying은 밑에 깔려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 세 단어는 사실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야. 그러니까 지문의 주제를 관통하는 단어니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유반이어만 외우면 되는데 너무 쉬워요. 그죠? 그래서 중요성을 하로 했고요. 쉬우니까 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법. 문법도 쉬워요. 자, 보시면 몇 분 생각하고 나서 그는 이제 창문을 열어서 근데 그 다음 거를 열었다는 거죠. 자, 동사가 여기 나왔어요. 자, 근데 동사 또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접속사를 써야 되는데 그냥 현재 분사만 썼네. 콤마하고 끊고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어서 결국 신선한 공기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이런 식으로 좀 결과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 쪽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since는 때문에 이래로 둘 다 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각자의 입장에 대립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입장만 얘기했다. 자, 이거는 때문에죠. 이유죠, 이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중요하긴 하네요. The librarian could not have invented, could have pp네 가정법 과거 완료. 이거는 좀 중요하네요. 그죠? C는 조금 중요해요. B-3은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집중을 했었더라면 자, 그래서 요것도 앞에서 7번이었나요? 8번이었나요? 거기 가정법 나왔죠? 그래서 22쪽도 보시면 제가 지금 가정법 얘기를 해놨잖아요. 자, 가정법 보시면 The librarian could not have invented the solution she did. 그래서 여기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 쓰인 거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만 간단하게 영작할 수만 있으면 되니까 뭐 그냥 문법성만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것도 그냥 빠르게 내용만 보면 되니까 이거 되게 쉬워. 그지? 자, 1번에서는 그래서 두 명이 싸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끼리의 협상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협상이 뭐야? 서로가 입장이 너무 완벽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례를 제시해서 막 해요. 그러니까 2번부터 9번은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냥 이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 쭉 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한글로만 좀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누구는 문을 다 여냐, 조금만 여냐, 안 여냐 이러고 그래서 뭐 문을 열어야 되는 사람은 나도 공기 신선 공기 좀 맡고 싶다. 한 명은 draft는 여기서 돌풍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바람 맞기 싫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너무나도 완벽히 대립적이죠. 그래서 10번 보시면 이게 바로 그래서 협상이다라고 하고 얘기를 하면 10번을 분석하면 서로의 입장이 완벽히 달라서
절충이 되지 않는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 빠진 걸 영어로 impause라고 해요. 자, 그래서 11번, 12번의 의미를 도출하면,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이렇게 서로가 완전히 생각하는 게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입장을, 표출된 입장들 속에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파악해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주장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그 주장에만 계속 관심을 기울이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누구는 문을 열자, 문을 닫자인데, 그럼 뭐 가운데가 없잖아. 문을 그럼 반만 열어? 반만 열어도 외풍은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문 갖고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문을 왜 열고 싶은지, 얘는 왜 문을 닫고 싶은지만 보고 서로의 입장을, 아니, 서로의 입장이 아니라 그 입장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욕구를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합상을 해결하기 쉬운 거야. 아, 너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고 너는 바람을 맞는 게 싫어? 오케이. 그럼 옆에 방에 있는 큰 문 열어줄게. 그럼 공기가 들어올 거야. 그리고 너는 아니 그 바람을 맞지 않아도 돼. 어때요? 완벽하게 깔끔하고 현명한 해결책이죠. 그런 중재안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이해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빈칸 추론이야. 여기. 여기 네모 1 그리고 밑에다가 빈칸 추론 포인트라고 쓰시면 돼요. 자, 나오면 빈칸 추론이고요. 아니면 중심 내용 그리고 안 나올 가능성도 한 70 됩니다. 나오면 30%의 경우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점수 한 3.1점에서 3.3점 사이에 그냥 점수 먹는 그런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빈칸과 대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협상에서 서로의 입장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협상을 하려면 서로의 입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입장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해관계, 그 안에 과연 이걸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를 명확하게 따져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결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일단은 10번까지 간단하게 마치고요. 뒤에 11번부터 하기 전에 워크북을 통해서 충분히 기본적인 내용 학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개별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